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 불안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 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마 전 국민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피해를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그리고 농어민들, 또 중소기업 모든 분야에서 또 산업에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정상적으로 경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고용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과 같은 국가적인 사회적인 재난 하에서는 더욱더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은 상당한 고용 불안에 대해서 지금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고요. 또 무급휴직 상태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비정규직이지 않을까,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그러니까 비정규직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누가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가 더 많이 힘들어하고 누가 더 많이 더 슬퍼하고 누가 더 많이 어려워하는지 이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올 한 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0%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를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0.8%였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 구제금융 그 시기 때는 마이너스 5.1%였으니까 근 22년 만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또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우리 이 정부도 이와 같은 위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시장, 소비 관련해서 또 고용, 또 수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서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 발표에 의하면 특히 그 서비스업이 상당히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학이 이렇게 연기되고 그랬죠. 지금도 연기되고 20일 날 이제 고3 학생들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있는데요. 우리 광주 전남에 특히 그 전남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 1월에 한 106.1 정도 됐는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3월 달에 약 한 79.7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4월, 5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되면 아마 70대 초반이나 60대 후반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는 심리거든요.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음에도 소비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비 심리가 유축되고 있는 상황이 좀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100만 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한 0.1% 정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생각은 그보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고용적인 부분에도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서 올 1월 달까지는 완만하게 플러스로 그러니까 상승을 했었는데요. 2월, 3월 들어서면서 이제 고용 지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뭐 전라남도 지자체 모두 이와 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고용 시장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IMF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전망할 예. 정도로 전 분야에 걸쳐서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예.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특히나 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사실 심각한 위기, 경제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바로 비정규직, 뭐 단순 근로자들, 또 단기성 알바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사실 이분들은 어떤 그 노동법의 우산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의 영순이죠. 정말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그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요. 4월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그럽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7만 6천 명이 감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IMF 1998년 이후에 최대치로 감소폭이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예상대로 숙박이나 음식업 또 관광산업 쪽의 종사자들 한 21만 2천 명 정도가 좀 실직을 했다고 그래요. 더욱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그런 그 사람들의 수가 148만 5천 명이라고 그럽니다. 148만 5천 명. 좀 아마 피부로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전남의 인구가 한 1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좀 그 이상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전남의 총 인구 정도가 실직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프리랜서 그리고 또 뭐 학습지 근로자들, 뭐 대리운전, 뭐 간병인, 또 방과 후 강사분들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노동관계법에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그런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할 그 이상으로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들이 느끼는 그런 것은 뭐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실직한 그런 그 가장, 그런 그 가장에 있는 가족에서는 물론 그 실직을 한 당사자, 가장의 뭐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마는 또 가족들, 특히 계약이 연기되면서 이제 급식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식 같은 경우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어려움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와 같은 정말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 또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배려 마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 실업한 사람들 수가 이 전남의 총 인구에 달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렇게 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예, 사실 지금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뭐 다양한 그런 대책들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직자들을 위해서 월 50만 원, 최대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그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 개선 방안에 있어서 제가 참 그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이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 비정규직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근로자 관련해서, 여성 노동자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의 45%가 비정규직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3월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일시로 휴직하는 사람들이 약 한 160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4.8%,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5.2%, 단순 수치만을 가지고도 2배 이상의 여성분들이 높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여성분들의 어떤 고용에 대한 취약이 그대로 지금 이 수치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 정부나 전라남도 지자체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그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156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또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 그 지난 10일이죠. 3주년 그 취임 기념식장에서 전 국민의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또 일자리위원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보험제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 국민 한 70% 정도가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나 또 전라남도 지자체들이 고용과 관련해서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금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전 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나 여성 근로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까지 얼어붙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 대학생, 졸업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네이트 1위에 랭킹되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프랜차이즈 커피숍, 규모도 크지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단기성 알파 1명을 구하는데요. 400명이 지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몰랐었는데요. 지금 청년 고용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4월에 그 고용률은 OECD 대비 약 한 65.1%로 전년 대비 한 1.4%가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 고용은 평균이 41.0%인데 전년 대비해서 한 1.9%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0.5% 정도 청년 고용률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근데 더 좀 심각한 것은요, 실업률은 4.2%로 전년 대비 0.2%가 하락을 했는데 청년 실업률은 9.9%로 전년 대비 0.9%가 하락이 됐어요. 한 4배 정도 청년 실업률이 하락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좀 기성세대로서 좀 미안하다. 앞으로 지금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처럼 나아질 수가 없다.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그래도 어떻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공공부문, 공무원 수를 늘린다든지 공공근로 사업을 확충시킨다든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공무원 수를 늘린 거, 또 공공근로 사업을 확대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 정부에서 취업과 병행해서 창업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
어떤 대안으로 해서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옳은 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과 또 프로그램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3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투입하는 대신에 이 청년 창업 위주로 예.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라남도는 시군지자체에서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혹시 아나운서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전라남도가 그 급식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선물꾸러미를 만들어서 그 가정에 배포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친환경 농산물 선물꾸러미를 받았었는데 우리 애기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뭐 감자, 고구마, 마늘, 뭐 그다음에 또 양파, 뭐 고추 이런 게 정말 그 꼭 필요한 이런 게 농산물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 전라남도를 높게 평가하냐면요. 일단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다는 부분하고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 지역이 많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또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제가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전라남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고용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취약계층 프리랜서 같은 거를 최대 그 1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공공 부분이라든지 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 청년 창업 부분에 있어서 고용과 관련해서 많은 그 예산을 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함께 희망 일자리 사업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전남도 내의 22개 시군 모든 지자체 고용 관련 대책을 말씀드릴 수 시간 관계상 없기 때문에 뭐 가까운 목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관련해서 46명의 이제 직원을 임시직이겠습니다만 뽑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좀 재미있는 부분이 이제 희망 일자리 사업, 물론 이제 정부와 같이 또 전라남도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희망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3,000명을 신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목포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 3,000명 모두가 신청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난 3월에 이제 고용 위기 지역 재연장이 목포하고 이제 영암이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부가 좀 받아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 그 어떤 그 지원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공공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한 62명의 또 직원을 62명의 직원을 모집을 했는데요. 또 그 중에서 청년층을 80%를 모집을 했더라고요. 그게 참 굉장히 특이했었는데 그 외에도 우리 도내의 시군지자체들이 다양한 그런 고용 대책에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 전라남도나 22개 시군 지자체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타 시도에 비해서 대기업 같은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또 농어민 비중이 높기 때문에 고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한 발 앞서서 생각하고 고용과 관련해서 또 한 발 앞서서 행동하는 그러한 고도의 행정력과 좀 정치력을 발휘해 주었으면 한 그런 마음입니다. 네, 고용 안정을 위한 전라남도의 시군 지자체에 대한 노력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심화된 고용 불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고용 상황이 안정화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이슈토크였습니다.